대한민국 최고의 고수들이 뭉쳤습니다. 딱 한 종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딱 한 종목 팟캐스트 5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아, 더워요. 더워. 내가 시원한 것도 다 쌌잖아. 네, 오늘 그 날씨가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만입니다. 소만. 뭔데? 소만. 좀 이런 것 좀 알고 가세요. 아, 이게 또 월화수목 김사활이시다 보니까 한 번만 나오면 소만은 또 그냥 머리에 물음표가 그냥 엄청나게 아니 커. 우리 인턴 사원 소만이란 거 있나 좀 찾아봐. 아, 오늘 소만이에요. 소만. 소만? 예. 만은 뭐야? 영일만 할 때 만자 그런 만 있어? 왜 이러세요? 왜요? 우리끼리는 깊은 질문 안 하는 걸로. 어? 거기까지만 딱 하면 됐지. 그걸 또 뭐 이렇게 만자가 무슨 만자라는 진짜 거. 만 있어? 있어요, 소만. 아 진짜 있어?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우리끼리는 그 금지사항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건 그렇고요. 저희가 오늘 글로벌리 최초의 방송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뭐냐면 저희가요. 지금 이 순간에요. 오늘 날짜 어떻게 돼요? 5월 21일 오후 4시인데요. 지금 유스트림을 통해서 전 세계 동시 생방송 페이스북에서 나가는 이거 페이스북에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시청자 수 1명. 다시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아까 거? 다시 써야 되죠. 근데 지금 저 검색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아, 딱 모르겠어요. 지금 검색이 안 돼. 지금 레코딩 된 것만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아니야 난 지금 예, 저는 라이브라고 해서 예. 검색을 했더니 떠요. 왜 나는 안 돼? 네. 그거 잠시 후에 그 라이브는 했는데 하여튼 여기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주인공 모셨습니다. 모시기 전에 우리부터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롱 이양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인턴 이소정입니다. 네, 인턴 이소정 씨까지 오셨고요. 오늘의 이분은 정말 저희가 또 새롭게 모셨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방송 자체가 올드하다는 느낌 우리가 네.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 혼자는 나이가 좀 어리지만 다들 이 사람이 이게 나이가 육체적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신적 나이, 건강하게 젊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 소정 씨. 그렇죠. 근데 같은 45, 44인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60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 네. 정말 많으십니다. 소정 씨도 나이는 거의 비슷해 보여요. 느려 보니까 생각이. 소정 씨가 지금 막 웃고 있어. 왜요? 우리 게스트가 젊은 게스트가 오다 보니까 정말 웃음이 그치질 않아. 최초로 이렇게 젊으신 분 진짜 예. 여기가 아주 그 평균 연령이 낮아졌어요 오늘. 아 그래요. 그냥 네.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오셨는데요. 대신증권에 오신 분은 우리가 첫 분으로 모셨는데요. 대신증권의 지점은 역삼지점 맞죠? 예, 역삼지점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바로 우리 GS타워 바로 건너편에 롯데 슈퍼가 롯데 막 그런 거죠 마트?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롯데 뭔가 조금만 마트가 큰 게 아니라 긴장하지 마세요. 그거 역삼동 사거리 거기에 보면 대신증권이 있습니다. 대신증권이야. 거기에 계신 분입니다. 김대현 대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신증권 역삼지점의 김대현 대리입니다. 와.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네, 올해 31입니다. 한국 나이로? 예. 한국 나이로? 31? 네. 31은 정말 젊은 피가 맞는데요. 사실 저희 방송이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요. 이성훈 대표 네네. 연락이 왔어 먼저. 어디서? 출연을 하고 싶다고. 진짜?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본인 하기 쑥스러우니까 백을 썼네 이 친구가. 네. 그 지점장 있죠 지점장. 네네. 지점장이 슬쩍 내가 좀 알긴 알아 옛날부터요. 네.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직원 하나를 네. 키우고 싶은데 네. 위원님 좀 어떻게 거두어서 해달라 얘기를 한번 해봐달라고. 지점장님께서 섭외 왔어. 그 뭐라 그럴까 보증하시는 그런 분이시군요. 보증은 했는데 네. 보증보험은 가입을 안 해. 아이고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 좀 해야지. 이게 방송했다고 쑥 사고 치면 어떻게 지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담이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만나봤어요. 벌써 만난 지 한 3주 됐나요? 예, 3주 됐죠. 만나봐서 예. 카메라 테스트 다 끝났어. 그래갖고 오늘 카메라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여기 와이파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를 저희가 뭐 나중에도 저희 그 시간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딱 한 종목이 지금 글로벌 라이브 생방송을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소개하다가 딴지를 옆길로 샜는데요. 대신증권의 그 역삼지점 하면은요. 그 아마 그 거의 뭐 1-2로 뭐 하는 거죠. 작년까지 1위였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네. 뭐 다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어려운 음. 업황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좀 잘 해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갖고 하여튼 오늘부터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워낙 올드했기 때문에 좀 젊은 피를 모셔갖고요. 저희가 시장 상황이라든가 오늘 또 하겠고요. 저희 딱한 점은 팟캐스트 좀 들어봤어요? 저번 회차인가요? 예, 그거 좀 들어보고. 누구 나왔던 거예요? 어떤 얘기했던 거? 이제 풀로 들었던 거는 이제 어느 증권사분이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종목은 어떤 거예요? 와이솔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 거. 차성인 팀장. 압구정에 또 한 명의 스타. IBK. Y솔은 내렸지만 MK 날라났어. MK는 올라갔죠. 나 이름이 먹었잖아 벌써. MK. MB가 아니라 MK야. 정권이 바뀌었던 게 마음대로 해도 돼. 네. MB전자 했으면 잘 안 됐다. MK전자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그게요. 근데 중요한 건 MK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몰라 나 아직도. 그렇지 않아? 좀 알아요? 김대현 대리는? 저도 종목을 하도 많이 보니까요.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와이솔은 이제 저도 그 당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좀 이분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구나. 근데 요즘 여지없이 그냥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장 상황 좀 얘기하고요. 뭐 이슈 같은 거 점검하겠고요. 각 종목이나 그런 거 한두 종목 정도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관련해 갖고요. 이승원 대표 도대체 왜 이렇게 코스닥 머리를 아프게 해? 이거 어떻게 봐요? 코스닥이고 뭐고 간에 대신증권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대신증권 HTS가 97년도인가? 아마 그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 96년도 겨울이었나? 97년도 겨울이었나? 그때 나와서 디스켓 18장 받으러. 뭔 소리야? 디스켓. CD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엔 CD가 없었으니까. 플로피 디스켓. 그것도 5.25인치짜리로 18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집에서 이제 설치를 했죠. 설치를 하고 PC 통신으로 HTS 설치하고 그것도 아무나 안 줬어요. 그 HTS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키고서 그때 매매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그때 뭐 KTH 막 팔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이제 KTH가 아니었고 하이텔이었죠. 막 그런 거 하이텔 팔고 뭐 그때 당시 매매했던 게 그 우리 엄마 그 깡통찬 동아은행 뭐 이런 거 하고 없어졌죠. 상장 폐지됐죠.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그걸로 그 대신증권 HTS로 그 현대전자 막 단타 치고 막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이승원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요. 두 가지를 두 가지를 갑자기 생각나요. 돈이 안 되는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한다는 것도 첫 번째 얘기가 같고요. 두 번째는 저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본인이랑 본인 어머니까지 갖고 들어갔는데 어차피면 다 망한 회사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형님은 그때 당시 지점장님 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언제요? 97년도에. 97년 지점장 안 했죠. 그런가요? 97년에는 제 인생의 황금기. IMF 막 들어가고 97년, 98년이었잖아요. 그때는 저는 뭐 세상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래갖고 사실 뭐 그런 건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좀 허무한 얘기.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대신증권 저희 딱한 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앞에다 삽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개인 광고 좀 해주라 그럴까? 개인 광고 말고 대신증권 차원에서. 대신증권 차원에서. 왜냐하면 대신증권이 우리 후원해주면 앞으로 대자 하나 돌아가지. 대신증권. 그지 않아? 큰데 이름도 그냥 큰데 믿으시냐. 그렇지 그럼. 이름도 큰데 믿으시냐. 21세기에 그런 증권사 없다. 그렇죠. 뭔가 믿음직한 증권사는 대신증권밖에 없잖아 세상에. 그리고 대신증권이 또 이제 사장님이 바뀌었잖아. 젊은 피로. 그랬어? 그래서 또 젊은 피 이 선수가 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나 몰랐는데. 벌써 다 준비가 됐네 우리 대표. 그럼요. 저는 이렇게 대신증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 좀 들어가자고요. 시장 얘기 좀 해줘. 관심이 없어요. 시장이 왜 이렇게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어려워?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최근에 시장이 어려운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오늘 아마 두 남자 쇼 녹화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스타일 로테이션에 대한 얘기 그동안에 했던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그 미국도 코스닥 뭐 그 중소형주에 대한 조정폭이 컸잖아요. 국내 시장도 조정폭 크고 중소형주 조정이 나오는데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다. 코스피가 지금 신용이 2조 5천억, 코스닥이 2조 4천억, 그다음에 예탁담보대출이 8조 5천억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대매도 나와야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신용이 꺾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예탁담보는 좀 꺾였는데 여전히 8조 5천억이라는 얘기니까 주가 하락과 덤불어서 어제 만났던 그 스탁론 대출하시는 분도 스탁론 문의가 어제 오늘 많이 들어왔다. 월요일 화요일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수급이 꼬여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나. 그래서 네. 코스닥이 조정폭이 뭐 그런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네.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저도 얘기 좀 해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 저도 얘기 좀 해도 되겠어요? 네. 네. 아 근데 저는 그 사실 코스닥 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이성훈 대표가 한 건은 제대로 했잖아요. 숫자를 보여주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거요? 예. 코스피랑 코스닥 합쳐서 지금 뭐라 그래 그 신용이 한 4조 6천 7천 그것도 네네. 많은데 조금 줄어도 4조 9천억. 그런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네. 전체적인 마켓 사이즈는 한 10분의 1 되는데 네. 신용 잔고는 거의 비싸야. 다이다이죠. 한 1,000억 차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신용 비율을 보면 10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놀라웠는데 그 이상의 8조 원 이상이 예탁 아까 뭐라? 예탁 담보대출. 담보대출? 예. 야, 그건 무섭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무서운 것도 하나 있어 보이고요. 그런 거 변동성이 커지는 요인이겠고요. 저는 딱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찌되었건 간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찍어서 사고 있잖아요. 네. 뭐 주가는 지수는 좀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 지나고 나면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투신이나 국내 기관 특히 걔네들은 지수를 벤치마크해야 되는데 지수 못 쳤처럼 짜증나잖아요. 네네.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거죠. 그 삼성전자 한 주를 살려 그러면 코스닥을 웬만한 거 100주를 팔아야 되잖아요. 15,000원짜리 100주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듣는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파트론이 뭐 이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파트론이 15,000원, 12,000원? 이름이 안 좋잖아요. 파토론. 파토 났어 그거 이미. 이 사람아. 그럼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대박 올랐을 때 뭐라고 떠들었어? 그땐 론을 땡겼으니까. 근데 파토가 났어. 파토가 났어. 아니 근데 이름대로 가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이버 그게 얼마야 주가가? 항상 다음일 수밖에 없어. 주가가 네? 얼마야? 파트론이요? 파트론이 지금 11,900원이야 오늘. 그러니까 12,000원이면 삼성전자 한 줄 살려면 파트론 몇 줄 팔아야 돼? 120주, 130주 그 팔아 제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로 예로 들었지만 그만큼 수급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펀더멘탈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장은 좀 어렵다는 그런 것이 코스닥에 지금 좀 불안한 거 좀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어찌되면 전 역설적으로 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특히 외국인이 사서 삼성전자 올라가면서 지수 올라갈 때 머리 아픈 사람 많다. 머리 아픈 사람은 줄 섰다라는 생각 갖고 이름대로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테크윙. 윙. 테크윙? 잘 가잖아. 테크윙. 전 공대생이 오늘 입이 풀렸어 완전히 지금. 그건 그렇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방송이 약간 경건해. 새로운 피고니까 너무 진솔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진솔한데 오늘. 근데 약간 쉬고 갑시다. 김대현 대리께서 그 요즘은 객장에 손님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도 없죠. 괜히 쓸데없이 텔레비전 켜놓고 그렇잖아요. 손님이라고 노니까 그죠 TV 좀 켜놓죠. 그 방송 그 지점에서는 텔레비 어디 켜나요? 그 이제 저희 회사 시스템으로 그 이제 HTS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그걸로 트는데 토마토 TV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적절한 선택이십니다. 적절히 이 친구가 인생을 사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저 아주 옆에 있는 그 텔레 친구 어디서 맨날 보지 않았어요? 예, 좀 봤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경제TV에 매일 아침에 나오는 친구잖아요. 네. 개장할 때 저랑 경쟁자거든요. 예. 근데 시청률은 저 친구가 한 5배 높아요. 오늘 되게 경건하게 이분이 인생을 사실 줄 아시는 분. 그러니까 토마토를 나 여기서 토마토 얘기하는 건 정말 깜짝 놀랐어. 우리 손 잡고 토마토로 가는 걸로. 딱 토마토로? 딱 마토? 딱 마토. 너 안 좋다 발음. 마토. 여기서 물어볼게요. 나 쉬운 얘기부터 할게요. 증권회사 왜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이거는 뭐 제가 진짜 주식을 몰랐기 때문에 대학교 때는 네. 대학교 때는 이제 주식을 모르고 있다가 아주 대학교 때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많이 놀았거든요. 이 삼강오륜에 어긋난 짓을 했다는 얘기야 그럼? 그런가요? 삼강오륜에 어긋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 전공이 그 이제 경제학과는 아니었고 이제 화학공학과 출신이어서 화학공학 딱 걸렸어. 오케이 말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이제 제 전공이랑은 좀 다른 부분에 좀 이제 마지막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증권회사는 한번 와봐야겠다. 사실은 이제 막 무슨 그 앞으로 생업을 위해서 막 간절하게 입사를 해야겠다 막 그런 정신으로 입사를 한 건 아니고
한번 도전해 볼까 이제 한번 가서 한번 좀 재밌게 한번 일을 해볼까 해서 한번 입사를 하게 됐는데 또 마침 또 우리 대신증권이 저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취업이 흘러서 그냥 몇 년 차예요 이거 취업한 지가? 지금 4년 차입니다. 그래요? 예. 취업이 어렵다 그랬는데 한 번에 쑥 붙었어요? 저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주위에 동생들이 있는데 최근이 어렵죠. 최근에? 예, 13년, 12년 말부터 들어와서 많이 어려워졌죠. 오늘 저희랑 또 같이 하는 지금 이유찬 기자가 있는데요. 이유찬 기자가 맨날 디스하는 후배가 있어. 후배 기자가 있거든요. 맨날 뭐라 그런 지랄하는 대상이 뭐냐면 화학공학 나온 기자가 한 명 있다는 거야. 이 얘기 진짜잖아. 근데 화학공학 나와갖고 화학공학과 나오면 지금 시장에서 주식할 때 종목 볼 때 좀 도움이 돼요? 아니면은 분석할 때 아니면 머리 괜히 쓸데없는 도움이 없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공부를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대학교 때 이제 뭘 했는지 근데 이제 도움은 되는 게 뭐 하다못해 이제 창피한 얘기지만 뭐 주기율표는 외우고 있으니까 주기율표 어깨말이 뭐 이제 화학 뭐 업체 나오면은 대충 이제 이게 이런 과정이구나 뭐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이게 그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그리고 누가 한 명 거짓말한지 실력 드러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 바로 중간 내가 얘기해. 네네. 공대 났잖아요. 여튼요. 화학공학을 했으면요. 일반적인 공대 수업은 다 듣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공업 수학 다 띄었고요. 띄었던 것 같습니다. 띄었던 것 같고요. 정력학이란 거 배웠어요? 정력학이요? 배웠던 것 같네요. 그런 게 진짜 있긴 있어? 근데 이제 정력학은 이제 정력학, 동력학, 정력학, 역학. 이제 그쪽은 발음을 정확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기계공학 쪽에 좀 가깝고요. 저희는 연력학. 연력학 그런 게 또 있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화학공업 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바이오틱하기도 하고 제가 듣기에는요.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생 무식하게 하는 기계공학 이런 쪽 친구들이 있죠. 어떻게 느껴요, 걔네들을 느끼기에? 기계공이나 뭐 자동차 소재다 두드려 맞추기 이런 친구들 있죠. 조선공학이나 이런 거 친구 하는 애들 보면.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기계공학과 남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걔네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고. 아니죠. 그쪽도 사실 이제 진출 분야도 상당히 인테리어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뭐 뚝딱딱 뭐 만들고 뭐 그런 데는 아니고 거기도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컴퓨터도 많이 다루고 프로그램도 많이 다루고 자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저는 그렇게 잘 다루지 못합니다. 이 젠장 이 친구가요? 가고 안 된 젠장 말이 재미없어져. 바로 옆에 있는 앉은 친구가 기계 공학한 친구야. 그 중에서 자동차 두드려 만드는 친구. 그게 아니라. 젠장 짜증나 오늘. 그게 아니라 왜냐면 싸움을 붙이려 그랬더니 젠장. 왜냐하면 객관은 말씀하신 대로 남자가 많아요. 객관은 다 남자예요. 그래서 학원과는 여자라도 조금이라도 있어. 학원과는 여자라도 있어요. 뭐 호불호를 떠나서 여자가 있는데 객관은 거의 100% 다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있다 보니까 남학생들도 옷 입는 게 다르고 이제 기계공학과는 저 학교에서는 아마 과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과에서 그런 CC를 했다는 거야 지금? 이제 그것도 또 능력이 잘 안 돼가지고 화공과 그 화공 굳이 왜 같은 그렇죠. 공대 같은 학교면은 상강오류를 무시하고 살았대잖아. 같은 학교면 다 한 항아리에 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가족이에요. 그럼 거기 벗어나야 돼 일단. 가족끼리 그러면 아니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과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된다. 하나만 여기서요. 하나만 이거 둘이 싸움이 안 되는데 우리 화공과 출신이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SK 케미칼 어떻게 봐요? SK 케미칼이요? 글쎄 이제 요즘 아니 뭐 진지하게 얘기할 거 없고요. 그냥 좋다 아니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그냥 한마디로.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히려 재미없네 이거. 되게 착한 분이야. 지점장 전화 좀 해봐. 이런 친구 아니었는데. 그래서요.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화학 쪽 말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제 한창 이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저는 관심도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바이오 용사시군요. 바이오 용사시군요. 조금 이따 얘기해 보겠고요. 딴 얘기인데 오늘 자꾸 딴 얘기부터 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요즘 강남 있잖아요. 강남 물이 어때요? 주식물 말이에요. 주식물.
주식하는 분위기라든가 여자물이 아니라 주식하는 이런 그 분위기. 예전 작년 대비 올해 올 초 대비 지금까지 고객분들이 주식시장이나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 좀 해주세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장 전체가 거래량이 준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남 고객분들은 뭐 이제 강남에 이제 직장인들도 많아서 그분들을 강남 고객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강남 고객분들은 대부분이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좀 거래를 좀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조금 이제 정보도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이제 좀 주식을 투자로 고려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는 2013년보다는 올해가 더 그냥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선수인데. 요즘 잘 된다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요즘 우리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가는 말에 탔다는 얘긴데. 가는 말에 탔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듣보잡에 강했다는 거. 그렇죠. 네. 이런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스몰캡에 강했다는 얘긴데. 딱 그거거든요. 김대현 대리. 그러니까 주식 뭐 추천주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성향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올해 있잖아요. 올해 2014년 올해 제일 기억나는 주식이 어떤 게 있어요? 매매를 했건 안 했건. 올해 매매는 이제 못했는데 이제 벽산 그 건자재 종목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건자재요. 예. 벽산, 뭐 한솔 홈데코, LG 하우시스, 그다음 한샘. 네. 한샘은 이제 작년에만 두고 있었어도 진짜 하고 장이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항상 한샘 차트를 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무슨 감정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이 부러워 이러면서 좋다. 그냥 차트 보면 기분이 참 좋은 거, 흐뭇한 거. 한샘 차트. 이분이 오늘 갑자기 너무 착해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테스트 보고 있는데요. 야, 한샘이 시가총액 2조까지 갔네. 잘 나가고 있어 지금. 그렇다면 하나만 더 강남 분위기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강남 그 분들이 시장에서 그 지금 솔직히 전체적으로 보면 좋지는 않잖아요 분위기가요. 강남 분들은 올해 수익이 어떻고 어떤 주식을 요즘 많이 그래도 관심 갖고 계세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본인이 요즘 많이 봤던 건데 강남 분들 실제로 많이 어떤 주식들을 선호한다 이런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주들 좀 보고 있고요. 자동차. 그리고 의외로 그 바이오 주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예전에는 뭐 유전자 진단 이제 해가지고 마크로젠이라는 종목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제 SK 케미칼에 대한 부분도 상담을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됐고요. 이승훈 대표 하나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공개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느껴봤잖아요. 요즘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나마 한국이 조금씩 좀 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좀 그 들어올 것 같아요. 6월달에 올 6월까지 보면은요. 저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한 거야? 그래도 자기가 많이 보니까 많이들 한국 경제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그거는 제일 내가 그거를 아침 방송할 때 우리 그게 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왜? 아는 거 없지 않냐 서로. 그럼 어떻게 하냐고 다 구라치는 거지. 그래도 해줘.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 방송할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이제 그 몸의 기업 쪽 분석만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외국인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5월 13일 날 이후로. 근데 이 흐름은 이제 그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쪽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면 드라기가 이제 우리 양적 완화 할 거예요라는 얘기하면서부터 지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미국 국채 수익률 보게 되면은 수익률이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국채 수익률 급락하는데 뭐 처음에는 뭐 그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다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도 나왔지만 그게 아니라 한쪽에서 돈 푼다 그러니까 막 국채가 막 지금 품귀 현상이 나면서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이제 그 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쪽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은 뭐 그 양적 완화하기 전까지 아니면은 진짜 미국에서 금리에 대한 쪽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뭐 계속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뭐 지속될 수 있다. 다만 이게 지금 삼성에만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 그룹주 쪽에 이제 쏠려 있는데 그 흐름을 이제 얼마나 많이 빨리 벗어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종목별 차별화가 좀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뭐 언제까지 들어온다라는 거는 좀
그 외국인을 보고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금리가 다시 오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 리버 금리가 22bp거든요. 그러니까 0.2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뭐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들 그 매매는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매수가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그래서 리버 금리, 미국 리버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까 얘기한 거 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외국인도 외국인 사지만 또 하나 문제가 2,000포인트 넘어가니까 여지없이 펀드에 환매가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객장 얘기 좀 들어봐야 되는데요. 조금 환매하는 사람들 정말 그 지점에도 좀 있어요. 어떻게 봐요? 혹시 얘기 좀 들은 거 있어요? 그 창구 직원이 알잖아요. 여직원들이 알잖아요. 예, 그렇죠. 돈이 얼마만큼 빠져나갔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그 사실 이제 2,000포인트 좀 넘어가면서 펀드 환매는 사실 이번만 예상했던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초였다요. 그때 이제 연초에 그때도 한번 이제 찍었을 때도 좀 환매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매가 좀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오히려 이제 뭐 적립식 상품이라면은 이제 불입을 좀 중단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온 부분은 없고 오히려 이제 환매가 있었으면 있을 수도 있죠. 참 그런 게 참 어떻게 뭐 우리가 그 개인분들의 입장에서도 뭐 답답하지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은 지금 크게 봐서는 외국인이라고 해봤자 제가 아는 거는 미국인의 시각이 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들 좀 그 애청자분들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의 논쟁은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 중요한 건 러셀 2000의 움직임이거든요. 러셀 2000은 지금 S&P 500, 다우는 계속 고공행권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러셀 2000은 지금 3월 고점 대비 10% 정도 조정받아 있고 거기서 약간 헤매지 못하고 있는데 러셀 2000이 앞으로 뭐 20에서 25%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CNBC도 다시 특집으로 다루면서 미국에서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쉽게 해서 그 불이 아니라 배어 쪽에 서 있는 애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또 특집으로 막 다룹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20%다, 어떤 애는 25%다 하면서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근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소위 모멘텀 주식들이라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도저히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논쟁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반대되는 쪽은 왜 그러냐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국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요.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저희 방송에서 우리 이성훈 대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얘기지만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이 바로 미국에서 고용시장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어찌되었건 간에요. 고용 실업률이 떨어지니까 집안의 가구에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진짜 내구성 소비재가 팔릴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럴 때 돈이 없을 때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꿈꾸는 주식을 가는 거예요. 꿈꾸는 주식. 어디나 잘 버는 게 없으니까 지금보다는 멀리 좋아지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은 가깝게 돈 버는 애들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보면 진짜 자동차를 팔릴 것 같고 기름도 막 팔릴 것 같고 요즘 보면 미국에서 29년 만인가요? 에너지를 수출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에너지 장관도 적극 검토하겠다 나오니까 그런 주식들 올라가니까 흔히 얘기해서 과거에 보면 중소방대형 주식 뭐 이런 것들 되니까 좀 말랑말랑한 거라고 표현됐건 소위 모멘텀을 표현했고 거기에 어찌됐건 많이 속해 있는 자잘한 것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하나의 큰 논리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러셀 2000 쪽에 특히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피하자는 심리가 있고요. S&P 500이나 다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작은 것들은 좀 떨어질 쪽으로 좀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 좀 부담스럽다는 것이 하나의 논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미국 경기가 회복되는 건 다 좋은데 예전에 미국 경기 회복되는 거랑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참 이성훈 대표 제가 원문 보내드려 갖고 정리 좀 하라 그랬더니 안 했죠. 또 빠져가고. 정리할 시간이 없죠. 아니 그걸 제가 나중에 이성훈 대표 한번 해갖고 방송에서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얼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결국은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지만 과거와는 다르다는 생각들을 일부에서 하고 있고요. 네네. 예전엔 좋아지면 이머징 마켓까지 쫓아오잖아요. 중국도 좋아지고 한국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데 그것들이랑 약간 다를 수 있다는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결국 그거죠. 미국에서도 예전보다 더 내수 소비 쪽에 대한 그 GDP 쪽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미국 안에서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제조업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에서 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들어오더라도 거기서 소위 그 역풍이 맞는 것이 이머징 국가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업의 공장이라는 것인데 조금 한두 명 빼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면 마이너스 역할이 크고 중국에서 빠지면 그 옆에 나라 또 타격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첫 번째 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과거와 달리 혁신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혁신적인 것들이 과거에 대비도 훨씬 더 미국이 하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애플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애플이 막 좋아지면 시장을 끌고 가고 애플에 이어서 구글이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그 창의적인 어떤 우리로 보면 창조 경제 쪽인데 창조 경제 쪽인 것은 미국이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됐건 어찌 됐건 창조 경제의 꽃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쏠려오고 있다 보니까 이머징 국가가 훈풍이라 그래 뭐라 그래 그 한쪽이 좋아지면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이런 데까지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같이 좋아지는 정도가 약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번에 다시 잠깐 이머징에 돈이 들어왔지만 돈이 미국으로 더 갈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미국에 대한 것이 전 모르겠어요. 전 정확히는 판단은 어렵지만 저는 한국 시장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 그러면 저는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녹록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보면 중소형주가 더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헷갈려요 사실은. 근데 하지만 미국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한국의 시각이 아니라 미국의 시각인데 미국의 시각의 다수는 러셀 2000보다는 미국에서 중후방대한 주식을 가고 전체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미국을 늘리라는 거가 하나의 큰 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을 늘리라고요? 네, 미국을 늘리라고. 미국을 늘려라. 근데 요즘에 한국 들어오는 건 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있겠죠.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시각이 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미국이 정말 내구성 소비재가 다 좋아진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좋아지냐는 거죠. 우리나라 화학주 좋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내구성 소비재가 좋아진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동차나 핸드폰, 아이폰 이런 게 팔린다는 거거든요. 뭐 꼭 내구성 소비재는 아니지만 미국 사람도 우리나라보다 핸드폰을 늦게 바꾸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빨리 바꾼다는 거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19개월인가 20개월 평균으로 바꾸다 보는데 미국은 안 그래요. 3년 4년들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아이패드도 바꾸고 뭐 이런 거고 자동차 말씀드렸다시피 김대리 이런 거 알아요? 미국에 떠다니는 자동차 있죠. 타고 다니는 자동차.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알아요? 글쎄요. 11.6년. 11.6년이 평균 수령이. 그러니까 역사상 제일 늙은 차들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바꾼 건데 돈 좀 생기면 이제 차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게 되면 그럼 정작 좋아지는 것은 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한국은 딴 거 몰라도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화학주는 좋은데 화학주가 대한민국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의 석유화학회사가 좋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재주는 미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알코올라 바쪽이나 좋아질 거 없거든요. 실제로 보면 중국의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 중국은 수급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소재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그래요. 삼성전자를 최근에 사는 이유는 뭐 제가 틀릴지 모르겠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건희 있거니나 어떤 지배구조 때 그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베팅이다라는 점 보고 있죠. 그래서 종목별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과거보다 외국인이 살 때 물론 조금씩은 다 사겠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한 집중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뭐 일부 이코노미스트 우리 전전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저도 좀 동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궁금한 거 하나.
자꾸 어려운 물어보지 마. 우리끼리 그러면 안 된다며. 월드컵 때문에 시장 조지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왜냐면 월드컵 때 주식 항상 빠져요. 2002년도 때 월드컵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드컵 시작하기 전 달부터 주식 빠지기 시작해요. 그건 한 달 내내 텔레비에서도 월드컵밖에 안 하는데 그럼 그때 주식한 미친놈이지. 월드컵 때 주식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다. 그래갖고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 그래요? 예. 네. 2006년이나 2010년 그때도 아마 안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김대현은 어떻게 봐요? 월드컵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다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건 어떻게 봐요? 금시초문이었는데. 금시초문. 저 친구가 저래 저게. 같은 공대생님들이야 저 친구가. 월드컵 2006년도 2006년도 주가가 월드컵이 5월달 6월달이 빠졌죠. 2006년도에도 그래요? 그죠? 그다음에 2010년 때 5월달 4월달에 빠졌네. 이때는 5월달 6월달 5월달 빠졌네. 작살났네 5월달에. 6월은 11% 빠졌고 6월달 반등, 6, 7월달 반등. 월드컵을 조심해야 돼. 그때 그 해외에서 처음으로 16강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때? 예. 그리고 또 이제 2002년도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1월 1일 날 꼭지였고 마지막 날 폐장일 날이 종가였어요. 그랬어? 예. 2002년도는 2002년도가 아니었구나 그때는. 2002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월드컵 하면서부터 빠져갖고 쭉 빠졌어요. 그때는 저거잖아요. 카드 사태 났을 때 아닌가? 예. 그리고 언제였지? 그래 2000년도였구나. 2000년도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000년도 밀레니엄 1월 1일 날 꼭지 말일 날이 종가 저가 이런 식으로 끝났었어요 그때도. 참 쓸데없는 거 기억하네. 그럼요. 쓸데없는데 강합니다. 그래요. 그 김대현 대리는 어떻게 봐요? 그 월드컵이랑 정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올 크게 봐서 지금 5월 6월 그 하반기까지 시장 어떻게 봐요? 갑자기 월드컵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 아니요. 고객들한테 월드컵 얘기를 해야 되는지 월드컵 말도 안 되는 생각. 치킨 값 요즘 오르잖아요. 그 친구들이요. 월드컵 때문에 그거 치킨 수요 늘어난다는 얘기하면 맞아 죽어. 아침 7시인가 주로 게임한다면 우리나라. 아침 새벽 6시에 치킨 시켜 먹는 새끼가 있나? 있을 수 있어요. 나만 바보 되는 거 진짜? 이제 올해 전망을 물으셨죠. 그 이제 전망은 사실 이제 올해 뭐 여러 증권사 전망은 뭐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조금 좀 위태위태한 게 지금 미국 증시도 어느 이제 한 2달 전부터 해가지고 그 모멘텀 주식들은 팍 이제 이렇게 좀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나 이쪽 부분은 좀 견조하게 버텼던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들도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증권 업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안 좋았던 주식들이 좀 서서히 좀 올라오고 오히려 좀 잘 갔던 또 그 글로벌 경기에 민감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고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서 이 부분이 이제 사이클상 또 시기상 봤을 때 올해 조금 조정받고 다시 회복하면은 올해 전망이 연초 대비해서 뭐 크게 오른다. 뭐 그거 시간 타이밍상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그때쯤 가서는 이제 미국 그 금리 인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또 변수로 작용을 해서 이제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크게 말에 뭐 그렇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개인적인 하나 여쭤볼게요. 부담 없이 좀 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100이란 돈이 있다 그러면요. 크게 봐서 코스피 코스닥은 양분법적인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큰 주식이랑 자잘한 소위 성장주라는 것들 있잖아요. 꿈을 먹는 주식들 비중은 어떻게 갖고 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뭐 100이면은 100억을 주신다는 건가요? 100이란 돈이 있다 그러면 100을 나눠서 친구들을 얘기하면 저는 한 70은 그래도 성장주에 좀 더 사볼 계획이고요. 다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은 좀 옆발상인데 그건 올해 한 해 얘기니까요. 근데 오히려 이제 조정받았을 땐 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70은 이렇게 성장주에 두고 이제 30 정도는 이제 방어주나 아니면 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는 성장주 정도로. 제가 왜 물어보면 이제 그 젊은 피로 모셨잖아요. 거기 지점에 모시더라도 지점장도 계시고 연세가 있으신 차장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봐요? 비중을 딱 봤을 때 그분들도 김대리의 비슷한 생각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은 조금 좀 큰 것들을 좀 가자는 주의예요? 그 오히려 이제 그분들은 좀 비중이 그러니까 실적이 확실히 나고 좀 탄탄한 좀 안전한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종목 중에 이제 좀 비중이 좀 늘어난 부분도 좀 있죠. 이제 그런 쪽을 좀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최근에는 그분들 말씀처럼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좀 더 버티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하루치기로 본다면은 그냥 성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한. 지금 일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대표 네. 하나만 더 하고 일부 좀 마감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5월 지나고 이제 6월까지 봤을 때 남은 이슈는 어떤 것 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거. 남은 이슈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월드컵 이슈 있을 것 같고. 월드컵이 언제죠? 아프리카 가잖아. 월드컵 아니 언제죠?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TV 가잖아. 아니 언제 우리 한국 축구 시합해요? 그게 지금 한 달이 안 남았어요 지금. 왜냐면은 한 27일, 26일 남았나? 그럴 거예요 월드컵이. 13일부터예요. 예. 13일부터. 네. 그럼 13일부터 한 달 안에? 예, 24일 남았구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단 월드컵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근에 뭐 LED 디스플레이 오늘도 움직인 거, 아프리카 TV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질게 반등 주려고 막 이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뒷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남은 이슈에 대한 쪽은 일본 쪽 엔화 강세 지금 일본이 다시 또 이제 바뀌었잖아요. 요게 이제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가 될까 말까? 요게 또 이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만약에 엔화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지난번에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엔화가 지금 더 이상 약세가 안 된다라는 쪽에 대한 베팅, 그러니까 반대 순환적인 흐름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일본 주식 팔아서 한국 주식 사는 거 이런 것도 또 하나에 대한 맥락이라서 뭐 엔화에 대한 쪽에 대한 흐름 추적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아마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하나 보면 저는 월드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관심이 없어요. 네. 이번에는 특히 좀 관심이 없고요. 요즘 보면 뭐라 그러죠? 이번에 홍명보 엔트의리 아닙니까? 엔트의리. 이번 홍명보의 엔트의리는 의리 엔트의리로 끝날 건지 아니면은 정말 홍명보의 탁월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야. 결과가 모든 걸 설명하는 거야. 그렇지. 잘 되면은 홍명보의 뚝심인 거고 만약에 실패하면 홍명보의 엔트의리로 인한 왜고집 이렇게 되는 거지. 잘못하다 그거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해체된다. 그렇죠. 해체돼 잘못하면 국가대표 해체되고 이제 고려대는 더 이상 못하는 걸로. 지금 연대인가? 몰라. 홍명보가 연대 홍명보가 연대 나왔어? 몰라. 하여튼 걔네들 항상 보면 파벌 싸움 하잖아요. 연고대가 체육 쪽에서 그래서 아마 또 한쪽 라인이 죽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사람들이 홍명보 여태까지 다 칭찬했는데 참 네티즌들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한식의 판단을 갖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저는 그런 거 너무 심하게 하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저는 그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시장에서 큰 틀의 하나는 결국은 선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선거가 저는 여태까지 선거는 누가 되든지 간에 저는 호재라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 선거건 국회의원 선거건 똑같아요. 단순한 논리인데요. 뭐냐면 누가 되건 간에 과반수 이상의 투표한 사람이니까요. 투표 안 한 사람 갖고는 따지는 건 개새끼고 투표한 사람의 제일 많이 딴 사람이 됐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호재예요. 그럼 만약 많은 다수가 원한 거잖아요. 소수가 원한 게 아니라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건 뭐 군수가 되건 뭐 도지체가 되건 뭐 했기 때문에 누가 돼도 호재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갖고 있고요. 크게 보면 두 번째는 불확실성 해소된 거 분명히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시장에 강타를 먹은 게 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중공업은 정몽준 의원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안 된다를 나눠서 보면 된다 그러면 잠깐 우리 시장은 아무 생각 없이 서울시장 되면 또 잠깐 오를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또 서울 가고 현대중공업 관련주라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며칠 올라왔던 적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근데 하루 이틀일 거고요. 현대중 정말 됐다 그러면요. 현대중공업 추가라 불가피하다 보고 있어요. 또 구렁텅이 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저는 정몽준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좀 빠지는 올해 27%가 빠졌거든요. 네. 이거죠. 삼성중공업 27% 빠졌어요. 대우조선이 25% 빠졌는데 왜 빠졌겠어요? 맏형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 그 외에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때문에 빠졌다? 다 개소리예요. 그거 모르는 데 하나도 없어요. 업종 담당자면 다 알아요. 그 얘기냐.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하여튼 그거는 500 이슈 중에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상 존재했던 최고의 500 이슈가 현대중공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 투자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기관이나 외국은 상당히 크게 느끼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몽준 의원이 만약에 당선되면 엄청 주가는 또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배팅을 하신다라는 분이 혹시 애청자분이 있다 그러면 저라면 6월 3일날 4일날 선거죠. 4일. 네, 그래서 6월 초에 산다는 생각 갖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27% 빠진 것 중에 제 혼자 그냥 생각하면 최소한 20%는 그것 때문에 빠졌던 것 같아요. 지수 이상 빠진 거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올해 지수가 몇 %? 빠졌어요? 올해 지수요? 올랐죠? 올랐어요? 네, 지수 올랐죠. 올랐어요? 네. 그럼 몇 %는 올랐어요? 거의 뭐 보합이죠. 거의 보합이죠. 네. 그럼 제가 보기엔 27% 중에 뭐 적자하고 환율 때문에 조금 적자가 난 거 있거든요. 그거 한 많아봤자 7, 8% 보면 20% 정도는 정몽준 의원 때문에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야 빠졌네. 0.15%. 그러니까 27에서 한 7% 정도는 그 환율 때문에 단기 실적이 더 빠질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 정도는 바로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딱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정몽준 의원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그 6월 초에 사는 거죠. 아마 그건 그 투기적인 건데. 네, 있고요. 했다가 뭐 정몽준 의원이 이기잖아요. 네. 그럼 뭐 다시 떨어지는 걸로. 이걸 할 수 없어요. 이거 배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펀더멘탈로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가 저는 선거에 있다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선거 때문에 오른 것들이 있죠. 네. 왜냐하면 대표 중에 GS건설이 선거 때문에 올랐어요. 그쵸. 그 아랍에미레이트 그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 오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 오늘 오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딱 보면 정몽준 의원이 됐건 박원순 쪽 시장이 됐건 간에 잠실에서 잠실운동장에서 거기 삼성도까지 개발한다니까 무슨 호텔 2개를 갖고 있고 거기 또 짓는 게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가치 때문에 올라갔다는데 그거 믿건 안 믿건 간에 정몽준 의원 쪽이 한다 그래서 그거 안 할 일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박원순 시장 때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GS건설은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GS건설은 누가 되든지 간에 단기적으로는 좀 미끄러지는 거로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그 딱 2개가 오히려 선거 때문에 관심이 선거 이슈가 오는 정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 결과는 누가 되건 간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됐건 투표를 한 사람이 됐건 투표한 사람이 떨어졌건 간에 그건 자기는 기분 나쁘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호재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혹시 있어요? 김대현 대리도 이슈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저도 지금 선거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선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좀 했었죠.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 하니까 좀 가슴이 좀 많이 쓰려가지고. 고객 강이 녹았구만 또. 예, 네, 고객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것도 있고 이제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제 말씀 뭐 해주셔가지고 명확하죠. 제가 얘기 들으니까. 네? 근데 참 이거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네요. 네. 말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진솔하게 얘기한다고 내가. 예, 참 저 좀 처음이어가지고 그렇게 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좀 걸러서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저희는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예. 저는요 텔레비전 잘 안 봐요. 뉴스를 안 보는데요. 저는 눈에 본 거 외에는 안 믿거든요. 정몽준 의원이 TV에 우연히 나온 거 내가 또 봤어요. 우연히. 그것도 JTBC에서 요즘 대세잖아요. 아 대세죠. 대세인데 딱 텔레비 나왔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러닝 하겠다고 저기 출마하겠다고 나온 날이에요. 이번에 확정된 게 아니라 출마하겠다 나왔는데요. 그 손석희가 이걸 질문했어요. 현대중공업 지분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딱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된다 안 된다는데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그런데 역시 이분은 대범해. 뭐라고요? 정몽준은 대범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저는 저 나름의 선호는 있겠지만 저는 100% 이번에 위원회가 돼요. 거기서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리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냐를 판단하는 어떤 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그분이 이제 안철수 의원도 자기가 상관없는 위원회로 갔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이면 그 영향이 있냐 없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따지는 건데 자기는 의견이 있겠지만 자기는 100% 그 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그랬어요. 대국민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귀에 딱 들었죠. 대범하게. 백지신탁을 하면 백지신탁으로 위임을 하겠고요. 다 전량 팔라는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한 얘기 아니야? 그분이 하신 거죠. JTBC 그 정몽준 VOD 찾으면 딱 나와요. 그거 보고 역시 대범하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그리고 저같이 주식 투자를 커멘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날부터 주가를 훅 빠졌습니다. 엄청 빠졌어요. 그거는 개인분들은 별로 상관없을지 있어요. 개인분들은 기다리면 되지만 기관 투자가들이나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애들은 시총만큼 정확하게 현대중공업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조선업종 하는 사람이 현대중공업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나온다.
나오면 그거를 또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럼 그 물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더 늘릴 수 없으니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팔고 다시 사든지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죠. 현대증권을 사겠다 그러면 요걸 바가지로 먹죠. 제가 윗사람이면 결제 안 해주죠. 현대증권을 산다 그러면. 그게 바로 조선업종을 녹는 이유다 볼 수 있고. 게시판에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시드니님이 그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시드니에서 본방 못 들으면 퇴근 후 제방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네네. 시드니는 1시간밖에 타임 렉이 없잖아요. 네, 그런 거 내 디테일이 있는 새끼야. 그 제일모직 갖고 계시다는데 이 제일모직 어떻게 됩니까? 그 합병 이후 홀딩입니까? 아니면은 매수 청구 그 신청할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미 가격 훌쩍 넘어 있죠. 네네. SDI랑 그렇지 않아요? SDI는 네. 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거 갖고 가셔야죠. SDI 여전히고 네. 시나리오 저는 SDI를 엄청 좋아해요. SDI 그거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엄청 생각하세요? 좋아하는데 주가 떨어졌어. SDI가 지금 보게 되면 수문수 해주다.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난 이해할 수 없어. 한경에서 나온 얘기야. 한경에서 저녁 방송 때 제가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꼼꼼 체크해서 어떤 분이 나와갖고 삼성 SDI가 수문수 해주다 이래갖고 방송하고 그 다음날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설이다. 어느 증권사에서 레포트 쓴 거 아니야? 레포트 쓴 거를 갖고 나가서 얘기했어요. 저는 완전 소리를 보고 있죠. 저는 하여튼 얘기했잖아요. 그 삼성 이번에 구조조정 지분 그 SDS 상장이랑 그 이 회장의 그 병세 이런 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떨어지는 주식 있잖아요. 보광. 그거는 다 150% 소설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내가 그래서 오늘 농담했잖아요. 뭐야? 방송 중에 다른 사람들하고 막 그 방송 안 나갈 때 삼성하고 보광하고 합쳐갖고 삼광그룹 만들어야 된다고. 삼광그룹은 뭔가 만화 같네? 아니면 그 삼광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오광그룹으로 만들라고. 그런데 그거 딴 얘기고요. 저는 하여튼 그런 요번에 그런 거에 유일한 수혜주가 있다 그러면 저는 SKCNC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SKCNC요? SKCNC가 대박이에요. 사장체육관 나가잖아요. 네. 그날 머니투데이 방송에 그날 있죠. 네네. SDS 상장한 날, 그 발표한 날 보면 제가 그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이거는 앉아서 뒤에서 가서 박수 치고 좋아하는 애가 있다. 그게 SKCNC다. 주가가 한 20% 올랐을 거래요. 20% 정확히. 사상 최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요. 소중 씨. 네. 그런 옆에 사람 바로 옆에 있다는 거 행복이 안 행복이야? 행복이 영광이죠. 영광입니다.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자, 그다음에 그 대전 청년님이 공개 방송 잘 들었습니다. 뒤에 앉아 경청하던 겸사겸사 대전에서 온 청년입니다. 정말? 예. 목소리로만 듣던 세 분과 부사장님과 센터장님, 박 부사장님, 이석주님을 보아서 좋았습니다. 이학영 위원님은 실제 봤을 때 얼굴이 작아서 놀랐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며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고 입담이 지루하지 않아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추천 종목이 자산 대비 평가된 종목 위주라서 피가 끓어오르는 청년의 가슴에 불을 지필 만큼 섹시하고 인상적인 종목이 아닌 듯하여 아쉽습니다. 이분은 남자 종목을 원하시나 봐. 남자의 종목, 남자의 주식 이런 용자의 거. 주식. 끝까지 들었어야 되는데 그거. 다만 미성의 목소리를 박계성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턴분 직접 봤는데 매력적이고 제 스타일이시네요. 딱 TV에서 잘 좀 챙겨주세요. 주소를 남겨주시면 택배로 붙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내버려? 네네. 자, 라주알베님 2달여 만에 한꺼번에 다시 달려서 들었습니다. 꾸준한 방송 늘 감사합니다. MTM 매니아님 재밌고 쉬운 세계 유일의 이건 형님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MTM이냐? 네. 주식 방송 딱 한 종목 오늘 공개 방송 하시는군요. 아름다운 방송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학영 전문위원님을 보필하는 여러 패널들 수고하십시오. 이거는 자제분께서 쓰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사카 신사님 1년이 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하나 더 하면은 해운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딱팬님이 올려주셨는데 대한해운 그때 말씀해주시고 나서 저기죠 서승용 센터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 대한해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해운주는 모르겠는데 한진은 막 날라댕겨요. 한진은 한진이 날라댕기는데 뭐 해운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운송 업종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석준 대표님께서 대한항공을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이 주식은 잘 몰라도 매사기가 있어. 왠지 느낌이 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해운주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네. 느낌으로 보면 해운주는 제가 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네, 현대글로비스가 대박 날 거. 대박은 아니지만 현대글로비스밖에 솔직히 안 보고요. 대한해운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대한해운은 대신증권도 아마 100% 증거금 100%죠. 예, 아마 그럴 건데요. 예. 대한해운은 하여튼 그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서승용 센터장 의견에 뭐 저는 쫓아갈 뿐이고요. 저는 그 대한항공은 저는 그날 짜증나갖고 저 이석준 저 아저씨가 뭔 소리가 나.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 다 틀리니까요. 네. 그분은 워낙 여유가 있어. 네. 창업학원 대표잖아. 난 삥발이고. 나는 속으로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러는 혹시 들었어요 그때요? 대한항공은 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대한항공 어떻게 봐요? 저도 그게 별로 안 좋게 보는데. 근데 예. 그 친구가 이석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홍콩에 가는데 말이에요. 저비용 항공사를 저는 그때부터 기분 나빴어. 저가 항공 얘기하면 짜증나요. 왜요? 그거는 그 저비용이라 그래야 돼요. 로우코스트 캐리어의 LCC라 그래요 영어로. 저가 항공은요 예전에 잘 모르는 애들이 만든 말이야. 싸구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근데 저비용인데 얘기를 했잖아요. 홍콩 가는데 10만 원 조금 차이 나는데 네. 컵라면도 사 먹고 맥주 사 먹는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그것도 돈 내고 먹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2개 있거든요. 컵라면이랑 여태까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네. 컵라면이나 맥주를 안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돈 내야 먹는 데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비행 공항에 가서 인천공항 가서 그 서틀 타고 기차 타고 하나 더 가서 외국계 항공이나 그 저비용 항공사 탔다는 거거든요. 전 맨날 그런 거 타고 다녀요. 전 자주 외국 다니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야. 당연히 싸다는 싼 걸 타고 다야죠. 그래서 그분은 대표고 저는 삥바리 위원이고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이성원 대표 네. 우리 있잖아요. 우리 네. 일용직 일용직 그 근로자죠. 네. 우리 일보다도 더 그 고용 상태가 불안한. 그렇죠. 우리는 일용직이잖아요. 네. 비정규 일용직으로서 뭐 당연하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네. 결정적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금 전 세계 있죠. 전 세계 저비용 항공사는요. 거의 대부분의 같은 기종을 탑니다. 93%인가가 B733인가 정확한 737은 아닌데 그건 큰 건데 733인가 딱 보시면 세열 앉는 비행기 있어요. 세열 비행기 타면요. 그래갖고 그게 5시간 이내 갑니다. 이런 거 디테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가요. 그게 왜냐하면 제일 경제적인 비행기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93% 정도가 그걸 타고 일부가 그 뭐 유럽거나 일부 타는데 거의 같은 규격을 타요. 저비용 항공사 다 똑같은데 작년에 올 초인가 그 진해연가 제주해연가 뭐 했는데 어딘가 또 까먹었는데 이미 대한항공계에서 하나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777인가 있어요. 그게 지금 777인가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많이 타는 거예요. 300명 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거기 유럽에 거기서도 똑같은 계열이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계열인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 뉴욕이나 유럽에 가는 거예요. 넌스톱을 가는 거거든요. 그 비행기를 지금 우리는 도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딴 애들은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와이까지 가겠다는 거고요. 호주까지 가겠다는 거, 장기적 유럽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우리나라도 이미 이렇게 진해연가 그런 데가 하고 있어요. 끝났다고 봐야죠. 기존의 항공사는 끝났다고 봐야죠. 저는 그날 깜짝 놀랐어요. 맥주를 왜 돈 거저줘? 안 먹는 입장에서 짜증나죠. 그리고 저는 정말 헌법 청원하려고 그래요. 비행기 안에서 컵라면 먹는 거 금지시키자고. 그거 안 먹는 사람 입장은 냄새 지독한 거거든요. 그거 토예요, 토. 저는 짜증내요 그런 거 하면요. 그래서 뭐 저는 하여튼 항공주는 기본적으로 잘 안 되는데 늘 그렇지만 워낙 많이 떨어지면 반등도 하고 지수만큼 올라가줘야지 예의상. 그 정도는 오케이 하지만 왜 지수보다 더 빠지는 조선주도 있는데 뭐. 주도주는 노웨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1부는요. 예, 여기까지 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뵙겠습니다. 딱한 종목을 후원하는 정말 쉬운 방법. 구독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기. 나만의 종목을 원하신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딱한 종목을 검색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